지하수를 관정에 사용하고 있는 청양군 일부 주민들이 수질 악화와 수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상수도 시설 확대에 나섰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 17명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장정 100여 명은 현재 1인 격리 조치된 상황입니다. 삽교역과 대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는 공동으로 충청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규모로 무역 수지 흑자액 전국 1위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혹시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석회물이 나온다면 이 물을 사용하기도 그렇고 참 기분도 당황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실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청양군의 이야기인데요. 일부 주민들이 이 석회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광역 상수도를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느 집과 비슷하게 부엌과 화장실 등 일상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 80여 명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에 석회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뭄이 들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면 물 공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없는 운곡면은 지하수 관정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염되기도 쉽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 몇 년 전에는 우라늄까지 검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물을 먹다 보니까 뿌연하게 물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석회가 나와서 그 물을 차단했습니다. 농업용수로 관정을 판 거를 상수도로 먹으려고 검사를 했는데 비수가 한 2% 정도 나온다고 해서 청양군의 광역상수도 공급률은 50% 수준. 청양군 10개 읍면 중 절반가량이 운곡면처럼 아직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곳은 지난해 설계 용역에 들어갔고 올해 한 곳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운곡면 등은 올해 안에 관로 공사를 시작해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을 곳곳 오래된 상수도도 교체하고 원격 시스템으로 수질 관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현재 지하 관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로 광역 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광역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유수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상수도 보급에 나선 청양군.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맑은 물을 쓸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코로나19 발생 2년간의 기록을 숫자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함께 보시죠. 무슨 숫자인지 바로 알아보시겠나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자, 벌써 만 2년이 넘었는데요. K방역이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 이어서 보시죠. 4와 7,849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나온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먼저 1차 대유행이었던 대구 신천지발 유행에서 또 2차 서울 도심 집회발 대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다 확진자는 7,849명으로 역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어서 또 복잡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나온 숫자는 71만 명.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뜻합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71만 2,503명이었는데요. 그 뒤에 1억 1,242만 회는 국내 백신 접종 횟수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차가 4,453만 회, 2차가 4,367만 회, 그리고 3차 추가 접종이 2,421만 회였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코로나19였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입소한 장정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0일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소 관계자는 확진자들은 훈련소 외부에서 감염된 뒤 내부 격리 기간에 잠복기를 거쳐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장정 100여 명은 현재 1인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삽교역과 대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4개의 광역단체는 공동으로 충청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 마무리까지 10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충청 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대전과 충남 내륙의 상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지난해 수출액은 총 1,041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규모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수준입니다. 충남의 지난해 무역 수지 흑자액은 67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이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도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량은 많은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도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가축 분뇨는 27,900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2020년 1일 발생량도 27,000여 톤으로 여전히 많은 가축 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 분뇨는 많이 발생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공동 자원화 시설이 15곳, 공공 처리 시설이 11곳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 분뇨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양의 5%도 안 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도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의 80% 이상을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가축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시설에서 처리할 때보다 악취 등의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가축 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경 보호와 악취 저감을 위해 처리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시설에서 가축 분뇨를 처리하면 퇴비 과정을 거쳐 비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악취도 많이 나지 않는다며 농민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라도 가축 분뇨 처리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는 처리 시설을 늘리기 위해 올해 공공 자원화 시설 3곳과 공공 처리 시설 2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축산인들의 가축 분뇨 관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달 중에는 홍성의료원 내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에 이매은 주무관을 전화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임혜은 주무관입니다. 예, 자 먼저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출산 지원 정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성의료원 내 기존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오는 1월 24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8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 및 간호스테이션, 프로그램홀 등을 설치하였고 특히 신생아실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신생아 사전 관찰실과 격리실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기관 수준의 음압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실 아기 자리마다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 산모들이 언제든지 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 수준인 2주 기준 182만 원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또 다른 신규 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아당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충남도에서는 이 저출산 극복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각종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근 변화된 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구현을 위한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임신 출산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 지원,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 친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행복 키움 수당을 지원하며 0세부터 고3까지 무상 보육, 교육과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교육도 실시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 임혜은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침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해 본선에 합류하는데요. 그 순간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유턴 구간에서는 항상 주변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유턴해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을 하다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9월 저녁 시간대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확인되는데요.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블랙박스 차량에 부딪힙니다. 야간 운전은 시야가 제한적인 만큼 과속은 금물이며 좌우회전 시 반대편 차선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예산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암행 단속 영상입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 암행 순찰차가 대기 중인데요. 트럭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바로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못 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한다면 불시에 나타나는 암행 순찰차를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